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금정호, 사서교사 허민영, 보건교사 박유정, 상담교사 이화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드디어 처음으로 모였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임용 면접을 위해서 저희가 책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 난이도라든지 뭐 컷이나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교과 TO가 많이 줄었죠. 맞아요. 네,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 사서가 가장 많이 직격타를 맞은 것 같은데 뭐 200명 막 이렇게 뽑았었던 호황기가 있었는데 올해 20명 단위로 줄었거든요. 전국이요? 네, 전북이 제일 많이 뽑았는데 전북이 5명, 각 시도에서 1명 아니면 0명 이렇게 돼서 20명 단위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20명인가 30명인가 다른 교과는 어때요? 선생님? 영양교과도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비교과가 많이 이제 TO가 늘어났었는데 계속해서 TO가 2018년도처럼 유지되거나 늘거나 이렇게 했다가 올해는 그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TO가 감축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임용 치신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앞으로 영양교사를 하기 위해서 영양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TO가 많이 느니까 그만큼 준비한 인원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 TO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니까 다들 너무 속상해하고 계세요. 저도 너무 속상하고요. TO가 많아서 준비생들이 이게 수험생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TO가 다 저희 반에 반토막 나면서 지금 준비하시는 수험생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보건과 상담도 같은 상황인 거죠. 네, 상담은 어떤 거요? 저희 상담도 한 600에서 한 900 뽑다가 이번에는 이제 3분의 1 정도 200에서 이제 300 사이에 뽑고요. 저희 상담은 부침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뽑을 때 많이 뽑고 적게 뽑을 때는 전국에서 30명 뽑을 때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뽑았죠. 600에서 9명 뽑고 경쟁도 약하다가 갑자기 이제 300명 뽑는데 이제 소식에 의하면 뭐 더 안 좋은 소식이 더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뭐 긍정적인 신호가 없어서요.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좀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제한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 3명이 2019년도 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까지 이제 시험을 볼 때 딱 보통 수준이었어요. 보통 수준이어서 그래 괜찮다 이 정도면은 나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때 다음 해부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20년, 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교사의 그런 중요도나 뭐 필요도나 이런 게 높아지면서 정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냥 1년 좀 늦출 걸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되게 많이 뽑았어가지고 되게 좋겠다 전망이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상담, 사서, 영양과 같이 이번에도 반절 정도 반토막이 난 거예요. 보건은 타격을 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되게 사기도 저하되는 분위기였고 좀 안 좋았습니다. 상담은. 그래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런 난이도에 대한 다들 분위기는 어땠나요? 영양은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또 그런데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또 문제가 있어서 몰라서 틀렸다 라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헷갈려서 이걸 놓쳤네 해서 나 속상하다. 이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문제 제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답으로 인정해야 된다. 저것도 답으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할 만큼 약간 문제를 다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공부한 사람에서 완벽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좀 헷갈릴 만한 이게 있는데 또 그렇지만 또 출제자의 의도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답안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거기서 채점이 좀 갈릴 것 같고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헷갈릴 소지가 있었다. 그렇지만 잘 하신 분들은 또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저 상담은 할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컨텐츠를 하나 새로 상담을
왜냐하면 네. 저희 상담은 양성 과정이 좀 특이해요. 특이해서 2급이 있고 1급이 있습니다. 맞아. 우리 선생님들은 다 2급이잖아요. 네. 저희는 현직 교사가 3년 이상 되면 아니 뭐 교직 경력이 있고 하면 1급이 나와요. 교육대학원에 가면. 그래서 좀 특이한데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 이제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 교육대학원 가면 2급이 나오고요. 일반 교과 하신 분들이 이제 교육대학원 가면 1급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번 문제가 뭔가 이렇게 상담이나 심리학의 기초 지식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독해 문제,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가 풀릴 수 있게 아니면 교육 심리학의 관점 해서 일반 이제 상담이나 심리 공부하신 분보다 그냥 일반 교과에서 그냥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더 시험 문제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이게 독해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억울해하는 분들이 속상하셨겠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학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요. 교육 심리학.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공부를 왜 했지? 학원을 왜 다녔지? 저도 한번 풀어보니까 좀 예전에 수능 시험 같이 뭔가 독해 문제 그렇게 막 지문 분석 그런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네. 눈물이 났거든요. 왜 눈물이 났냐면 나는 100을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뭐 물론 못 푼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20 정도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이요? 내가 수박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수박의 뭐 변천사, 성장 과정, 비료 뭐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한다면 시험에서는 수박의 이름을 쓰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내가 공부를 왜 했지 1년 동안 이럴 거면 뭐 일하면서 할 걸 이런 뭐 후회도 들고 뭐 물론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올인을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이번 그렇게 시험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억울해 왜 억울해. 보건교사들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보면은 저 시험 볼 때도 그렇고 항상 나왔던 말들이 저희는 너무 쉽게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사람의 심리가 좀 담겨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 잘 본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나만 빼고 다 잘 본 거 아니야? 내가 봐도 문제가 조금 쉬운데 나도 맞췄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잘 봤겠다. 그래서 저희가 컷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제 선생님들 반응을 보니까 이번에 컷 진짜 70 나오나요? 80 나오나요?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반응들이 너무 어려웠으면 그런 반응들이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작년도 그렇고 저는 제가 임용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2019년부터 느꼈던 건데 이렇게 너무 딥하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논술형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선 당연히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해야 하지만 그거에 뭔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이거를 막 외운다고 잡고 있다가 정말 그 이론에 나오는 그걸 정확하게 하나 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론을 하나 정말 쉬운 거 그냥 학부생도 알 수 있는 거를 그거를 간과하고 더 딥한 걸 공부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시험을 치고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론에 충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임용에서는 이론에 꼭 충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깊게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임용은 하나의 이론을 깊게 공부한다고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토요일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때만 내가 뭐 도서관에 가서 여러 논문을 찾아보면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궁금증을 타파하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정말 기출에 의거해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고 동시에 잡았네요. 그쵸. 나의 궁금증과 시험에 대한 시험에 대한 합격률을 그래서 뭐 역사라든지 다른 과목 보면은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또 그런 욕구를 어떤 날을 정해서 저처럼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풀지 말고 그 정말 기출에 의거해서 암기만 해.
이거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딱 날을 잡고 내가 정말 딥하게 공부하는 날만 그렇게 하고 많은 날들은 정말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시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저도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도 뭔가 공부를 해야겠다. 진짜 오늘은 이 이론을 푸시고 모든 기전을 다 외우고 해야겠다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앉기도 싫더라고요. 특히나 슬럼프가 올 때는 더. 맞아. 그래서 저는 합격하기 전의 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정말 바삭바삭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바구니에 담기지 않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합격하는 해에는 목차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기 전에 항상 저는 목차를 한번 외우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게 저희 기입형 있잖아요. 꼭 목차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게 생각이 안 나도 그 목차에서 뭐뭐가 있었는데 여기서 끌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싹 쓸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또 거기 막 목차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많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힌트만 딱 주어지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차 공부하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일단 상담 선생님의 소개를 자세히 한번 하고 가요. 맞아요. 처음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저는 노량진이 익숙해요. 예전에 그래서 강의를 여기서 임용학원 강의를 약간 한 2, 3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제가 또 시험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온갖 시험은 다 보고 다니고. 그때 그럼 강의하셨던 게 면접 강의를 하신 거예요? 면접과 이론 강의. 이론. 저희 과목이 아니고 탁과목을. 타과목 이론 강의를요? 그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임용 시험은 제가 항상 저도 뭐 다양한 시험을 받고 공무원 시험도 여러 가지 받고 느끼는 건데 임용 시험도 공무원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에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공무원 시험에서 집착을 하면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 떨어진다. 그 공무원 시험은 그냥 구급 공무원 시험 같이 훑어야 돼. 이렇게 목차같이 중요한 거만 이렇게 매트리스 뭐 매트리스라고 하나 아니면 마인드맵 마인드맵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훑어서 대략 조금씩 하지만 기본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면 재수하고 삼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계해야 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자꾸 부분적으로 깊게 가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해서 시험에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초짜라고 하죠. 초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시험에 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공무원 시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간과하면 안 되고요. 좀 기본에 충실히 저는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부분적으로 너무 파고들지 말아라. 그럼 태망의 지름길, 장수의 지름길. 장수의 지름길. 우리 상담 선생님 소개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대표 저자가 이제 선생님이신데 맞아요. 어떤 대표 저자냐면 저희 임용 면접의 비책의 대표 저자이신 상담 선생님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 선생님, 사선 선생님 그리고 저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또 워낙 유명하시고 또 저랑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셨고 저는 유튜브를 또 하고 있는데 뭔가 상담 선생님께서는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소개해드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소개로 왜냐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네, 저도 상담 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엄청난 이력이 방금 또 아까 임용 강의를 노량진에서 하셨다는 것도 저 오늘 처음 들었고 해가지고 뭔가 엄청난 이력이 많으신데 저희가 소개해드리기에는 저희도 다 몰라가지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담 선생님께 셀프 소개를 요청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구면이에요. 작년은 같이 책을 보건생활과 연합생 같이 책을 저희가 처음에 시도했었고 그때 가능성이 있고 이 멤버가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 해서 요번에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와주세요 해갖고 다시 비교과가 모여갖고요 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요번에 유세 어떻게 모였는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건지 너무 이게 다 훌륭하시고 예쁘서 갖고 화면이 좀 그게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도와주셔 갖고요. 요번에 소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좋은 컨텐츠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한 몇 권 정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해요. 출판자 출판을 뭘 10건 되는 거. 아 진짜요? 예, 10건 정도. 입이 딱 벌어졌어, 입이. 거의 다 이제 뭐 대표 저자로 하시거나 그래서 교과서도 한 3권 정도 쓴 것 같고요. 어떤 교과서요? 상담 교과서요? 그 상담 교과서는 없고요. 상담 아직 교과서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있으면 해보고 싶은데 상담 교과서는 없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했었고 예전에 했었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있으니까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 바뀌니까 연락이 오기 기대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서 나도 이제 나의 해가 이제 지났구나. 교과서 하면 뭐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자기 발전도 되고 재밌게 있었는데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저는 지난 해고 우리 선생님들은 네, 그러면은 저희가 앞으로의 TO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상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비교과 TO 또는 상담 TO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비교과가 이제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수험 생활, 아니 시험도 많이 보고 이렇게 어떤 기회가 돼서 지도하다 보니까요, 교육하다 보니까 하나의 방법을 터득한 게 있는데 적게 뽑을 때가 기회예요. 적게 뽑을 때가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과하고 비교과하고 특성이 있어요. 교과는 무슨 말이냐면 사범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부가 교원대 나왔잖아요. 우리 교원대, 서범대에 있는 데는요, 목숨 걸고 공부해요. 입학할 때부터 교사가 될 거야.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교사가 될 거야 해서 그분들은 교사가 목적이니까 많게 뽑던 적게 뽑던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과는 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교과는 어쩌다가 비교과 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꿈을 꾸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뭐냐면 어공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기회가 돼서 우연적인 기회가 돼서 내가 상담하는데 상담 교사가 될 거야, 한번 해볼까? 그런 이렇게 기회가 돼갖고요. 처음부터 계획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뭐가 영향을 많이 받냐면 많이 뽑으면 확 시험 공부했다가 적게 뽑으면 확 빠졌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많이 뽑던 적게 뽑던 쭉 공부하는데 저희 비교과는요, 흐름을 많이 뽑으면 많이 공부하고요. 그래서 요번에 적게 뽑을 때 또 열심히 진심으로 공부하면 기회가 적게 뽑는 데서도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많이 뽑으면 그때 확 뽑는, 그때 확 가고 싶은 지역에 확 가는 거죠. 일단은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한 명을 뽑아도 내가 된다는 마음. 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엄청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제가 퇴직을 할 때, 그때는 제 직업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장소에 있는지 정도, 그거는 단번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느 학교에서 일하는지 물어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저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목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요. 국어 맞아. 수학, 영어 막 이런. 그러면 아니요, 저는 사서교사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질문하시는 분의 동공이 흔들려요. 사서? 하면서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럼 이제 저도 무안하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예요. 그러면은 황급히 마무리를 지으세요. 대화에. 그래, 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더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뭐해? 학교 도서관? 그런 직업이 있어?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 꿈은 제가 퇴직을 할 때는
제 직업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학교,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퇴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필요하고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어. 근데 이러한 노력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TO는 늘 거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상담 선생님이 해주신 말처럼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은 언젠간 기회가 올 거예요. 꿈이 뭐지? 네. 아 그래요? 저 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서. 저도 초등학교 어디 분모에 초등학교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인지 아시고 몇 학년 담임? 예, 상담교사에 그래서 저도 똑같이 뭐지? 교사 맞나? 왠지 보건 선생님 말고는 다 공감을 했을 것 같아. 이 전공의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옛날에 양호 선생님이었잖아요. 근데 양호 선생님은 있으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영양 선생님, 사서 선생님, 상담 선생님은 뵌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영양교사는 제가 대학교 입학하는 그 해인 2007년도에 영양교사라는 직군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영양교사라는 직업을 살아오면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그 사서 선생님이 딱 말씀하시는 퇴직까지의 그런 후배들을 어떻게 보면 위한 목표? 후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이 직업이 이렇게 알려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한 게 저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먼저 한 해라도 먼저 들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막 또 속으로 말씀 잘하신다, 배워야겠다. 저도 근데 고충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말요? 저 네네네. 그래도 비교과 어쨌든 교사의 역사상 어쨌든 보건교사가 제일 길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명칭이 이제 양호실에서 보건실로 또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됐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어른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어디서 근무해? 저도 뭐 고등학교에 하면은 뭐 국어교사 이러면 아니면 저도 보건교사입니다 하면은 약간 흔들려요. 그럴 수 있겠구나. 양호교사 이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양호 선생님 이러면 전 속으로 2002년도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보건교사입니다. 이렇게 정정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뭐 명칭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아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 현직에서 비교과 선생님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TO는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도 같이 늘어나기를 희망할 것이고, 한 자리가 있더라도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